서른도 되기 전에 나는 분노를 내 성격이라고 믿었다. 쉽게 화를 내는 이유를 예민함이나 세상의 부당함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 시절에 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것을 곧바로 진실이라고 착각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말을 내뱉고 난 뒤에는 늘 같은 후회가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평온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온 지금에서야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분노는 나이로 사라지지 않는다. 훈련되지 않은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젊은 학생도 있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다. 지위나 학식, 재산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타고난 성정의 차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내 분노를 수없이 해부해 본 끝에 나는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이고 진짜 결정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내려졌다. 같은 말을 듣고도 분노가 치솟던 날이 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넘긴 날도 있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였다. 피로했는지 기대가 컸는지 스스로를 통제할 여유가 있었는지의 문제였다. 분노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노년에 접어든 나는 이런 문장을 자주 적어두었다. 감정은 방문객이고 선택은 집주인이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게 지배 주도권을 넘길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통제라고 착각하지만 억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되돌아온다. 진짜 통제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침묵할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짧은 간극 속에서 인생의 방향은 갈린다. 한국의 중장년층이 특히 분노에 지치기 쉬운 이유는 분명하다. 책임은 늘었고 인정은 줄었으며 버텨온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말은 차갑다. 사회는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렸다. 통계는 중년 이후 감정 소진과 분노 장애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느끼는 체감이다.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을까라는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숨어 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훨씬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의 통제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훈련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것이 당신의 중심까지 닿지 못한다. 하루를 망치던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된다.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첫 번째 결론이다. 평온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문제로 규정했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럴까?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건너온 지금 나는 그 질문이 얼마나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안다. 그 질문은 힘의 방향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책임과 주도권을 모두 타인에게 넘겨버린다. 강단에서 은퇴한 뒤 나는 한동안 인간관계를 멀리한 적이 있었다.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은 평화라기보다 도피에 가까웠다. 진짜 변화는 관계를 피했을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리한 말을 던졌고 나는 평소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을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적이 아니라 거울로 보기 시작했다. 타인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버튼을 눌러줄 뿐이다. 만약 그 버튼이 없다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솔직히 불편했다. 더 이상 상대를 탓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해방이 찾아왔다.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면 나는 다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아왔다. 늘 불평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타인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로 깊은 평정을 지닌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모욕 속에서도 자신을 관찰했고 즉각 싸우지 않았으며 반응 대신 배움을 선택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밀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더 버거워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젊을 때는 넘길 수 있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를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텨왔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다. 아직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신호다. 시험은 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무례한 말로, 비교로, 때로는 침묵으로 당신을 시험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는다. 대신 당신의 위치를 바꾼다.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옮겨 놓는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싸움은 줄어들고 에너지는 안으로 모인다. 그 에너지가 쌓일수록 평정은 더욱 깊어진다. 100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진짜 통제는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모욕 속에서, 불공정함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조종사다. 그리고 그 조종사는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라본다. 나는 한때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다. 설명을 잘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했고 반박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자극을 받는 순간마다 말을 준비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말이 많았던 시절일수록 삶은 더 소란스러웠다. 반대로 침묵을 배우고 나서 인생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다. 사람이 즉각 반응하는 순간 통제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멈추고 한 박자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흐름은
끊어진다. 그 짧은 정지 속에서 상황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그 장면을 보았다. 말하지 않았기에 싸움이 사라졌고 반응하지 않았기에 관계는 소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년 이후 많은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불안해한다. 그러나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침묵은 바로 이 순간 내가 여전히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모든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고 모든 감정을 드러낼 의무도 없다.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알아차리는 데서 드러난다.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고 불필요한 설명과 변명은 그 힘을 바깥으로 흩어버린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을 대신하게 둔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깊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낀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하지 않은 반응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은 자유의 공간이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내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위에 서게 된다. 상대는 여전히 자극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는 없다. 나는 이것을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배웠다.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늦은 배움이란 없다. 침묵은 연습할수록 깊어지고 그 깊이는 당신을 보호한다. 이제 나는 침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것은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법이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차가움으로 오해한다. 마음을 닫는 것, 무관심해지는 것, 세상과 등을 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내가 깨달은 감정적 분리는 그와 정반대다. 분리는 차단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우리는 여전히 느낀다. 기쁨도 실망도 서운함도 느낀다. 다만 그 감정들이 방향타를 잡지 못하게 할 뿐이다. 감정에 빠져 사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만든다. 젊은 시절에 나는 기대가 많았다. 이해받고 싶었고 알아주길 바랐으며 최소한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깊어졌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감정의 족쇄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내 하루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평화는 이미 내 손을 떠난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분노한 뒤에야 배웠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원칙에서 기준을 찾기로 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결정적이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내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존중이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음에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마음은 금세 소란스러워진다. 나는 한때 하루 종일 불평과 자극적인 뉴스, 분노가 섞인 대화 속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에 나는 늘 피곤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음은 우리가 들여보내는 것들의 총합이다.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오래 듣고 어떤 분위기 속에 머무는지가 감정의 상태를 만든다. 중장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이미 지쳐 있다. 그래서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더 엄격한 선별이다. 모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에 참여할 의무도 없다.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마음의 문직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감정적 분리를 익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러는가를 묻지 않게 된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 이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을 가장 정확한 자리,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는다.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가 된다. 기대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집착이 줄어들수록 분노도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평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감정적 분리가 주는 진짜 자유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서야 나는 하나의 축이 모든 균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그것은 성격도 환경도 운도 아니었다. 바로 목적이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린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한 배는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한다. 나 역시 목적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다. 연구와 강의가 익숙해지고 하루가 반복되던 시기였다. 그 무렵 나는 사소한 말에 예민해졌고 작은 무시에 오래 머물렀다. 지금 돌아보면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쓰고 있는지가 흐려졌을 때 감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분노와 짜증이 채운다. 그러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노년에 이르러 내가 붙잡은 목적은 아주 단순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침묵은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되찾은 순간 많은 감정들이 힘을 잃었다. 목적이 생기면 우리는 묻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싸움이 내가 가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분노는 의미를 잃는다. 목적은 동기가 아니다. 동기는 기분에 따라 사라지지만 목적은 중력이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느껴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을 100년을 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내면의 평화는 감정도 기분도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상태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상태를 만든다. 한번 만들어진 이 상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다. 불공정함도 무례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달라진다. 더 이상 외부 조건 위에 평화를 올려두지 않는다. 당신의 평화는 사람 위에도 상황 위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다. 깊다. 그는 설득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이것이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통제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